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제 얼굴 표정이 너무 흐려졌고 그늘이졌어요. 그 시작점은 재혼을 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실험체로 보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저에게 억지를 강요했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재혼을 했나 싶었어요. 매일매일 이어지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윤지연입니다. 올해 60이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국악을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백화점 50주년 기념 강연회에 초청받아 갔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홀에서 제가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죠. 손끝으로 현을 뜯을 때마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때 객석 한쪽에서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팔짱을 낀 채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도현이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20살 때 잠깐 만났던 그 사람이었죠. 당시 그는 재벌가 차남이었고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신분 차이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연주가 흔들릴 뻔했어요.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인사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 맞죠?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 위니까 이제 이른이겠죠. 오랜만입니다. 도연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가능한 걸까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제게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 딸 하나 키우며 살아온 것, 국악 강사로 일하는 것까지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3년 전에.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커피잔을 돌리며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업하면서도 결혼 생활하면서도 늘 당신 생각이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스러웠어요. 도연 씨, 제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들어주세요. 이제라도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젊었을 때 못다한 사랑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가슴이 뛰었어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가 다시 연락했어요. 지연 씨,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도연의 집에 들어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컸어요. 3층짜리 서양식 저택이었는데 마치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집이었죠. 대리석 현관에 발을 딛는 순간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도연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창문은 전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서 밖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거든요. 도연 씨, 여기서 혼자 살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떠난 후로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있으니 달라질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왜인지 어색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이 집 살림을 돌보는 김영숙입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표정이 무척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모님 돌봄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돌봄이요? 제가 의아해했어요. 저는 건강한데 왜 돌봄이 필요하죠? 도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 그냥 집안일 도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여왕님이니까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살짝 안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도연이 찻잔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특별한 전통차예요. 제가 직접 우린 거죠. 은은한 향이 났어요. 한약재 냄새 같기도 하고 꽃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몸에 좋은 약초들을 넣었어요. 매일 저녁 이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차를 마시니 따뜻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었죠. 맛있네요. 제가 말하자 도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앞으로 매일 이 시간에 마시면 돼요. 꼭 다 드셔야 해요. 그의 말투가 조금 강했어요. 권하는 건지 명령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밤이 되어 침실로 갔어요. 침대도 크고 이불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창밖을 보려고 커튼을 열어보니 높은 담벼락만 보였어요. 밖 세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들어왔어요. 잠 못 이루세요? 제 곁에 앉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저가 모든 걸 해드릴 거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뭔가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날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도연이 가져다 주는 차를 마시고 나면 머리가 멍해졌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오전에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했을 텐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도연 씨, 오늘 오전에 제가 뭘 했죠? 물어보면 그는 항상 쉬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어요. 결혼 소식도 제대로 알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내 폰이 어디 갔지? 찾아보니 도연이 가져간 거였어요. 아, 그거요? 고장나서 수리소에 맡겼어요. 새 폰으로 바꿔드릴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밖 사람들과 연락할 필요 있나요? 이제 저만 있으면 되잖아요. 뭔가 답답했어요. 하지만 신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집 전화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집 전화기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요즘 집에 전화기 없는 집이 있나? 요즘은 다들 휴대폰만 써요. 불편하시면 제 폰 쓰세요. 도연이 말했지만 그의 폰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가고 싶어서 현관문을 열어보려 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지문 인식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지문을 대봤지만
삐소리만 날 뿐 열리지 않았어요. 도연 씨, 문이 안 열려요. 제가 말하자 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 아직 등록이 안 됐나 보네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가 지문을 대니 문이 열렸어요. 보안상 필요해서 그래요. 요즘 세상이 위험하잖아요. 그날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연과 함께였죠. 그런데 집 주변이 이상했어요. 다른 집들이 거의 없었고 담벼락만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사나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 비어 있어요. 조용해서 좋잖아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세상과 격리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차를 마시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이상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젯밤에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도연과 저녁을 먹고 차를 마셨는데 그 이유가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화장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퀭하고 표정이 멍해 보였어요. 내가 왜 이래?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침 식사 때 영숙이 와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어젯밤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악몽을 꾸신 것 같던데요.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악몽을 꿨다고요? 언제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제가 물었지만 영숙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연에게 물어봐도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게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계속 뿌옇고 생각이 잘 안 났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뿐만 아니라 그저께, 그저께도 흐릿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 제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손을 떨며 그의 팔을 잡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원은 안 돼요. 거기 가면 온갖 검사만 하고 약만 잔뜩 줄 거예요.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지연 씨, 아마 치매 초기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치매라는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치매요? 저는 아직 예순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더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제가 더 잘 돌봐드릴게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차를 내밀었어요. 이거 마시면 진정돼요. 약초가 들어있거든요. 차를 거부하고 싶었지만 거부할 힘도 없었어요. 마시고 나면 또 정신이 흐려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 쓴맛이 혀끝에 남았어요. 며칠 후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눈동자에 생기가 없었고 입가도 축 처져 있었어요. 뺨은 홀쭉하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거울에 손을 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흐려졌던 사람인가? 예전에 저는 활발했거든요. 제자들과 웃으며 수업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기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웃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기쁨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뭘 보고 계세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우리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은 여전히 단정했는데 저는 마치 그림자 같았습니다. 저 많이 변했죠? 제가 물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그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지켜줄게요. 그날 밤 차를 마시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잠들기 전에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거였죠. 사진들을 넘겨보니 예전 저의 모습이 나왔어요.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립스틱을 꺼내서 사진첩 뒷면에 조그맣게 썼습니다. 기억해. 그는 너를 가두는 중이다. 글씨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썼어요.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사진첩이 있었어요. 뒷면을 보니 제 글씨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그는 너를 가두는 중이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제가 쓴 거였나요? 왜 이런 걸 썼을까요? 그런데 묘하게 납득이 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그때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아침 드세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사진첩을 덮고 서랍을 닫았어요. 며칠 후 도연이 외출한 사이에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평소에 가지 말라고 했던 방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집무실이었죠. 문손잡이를 돌려보니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큰 책상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회사 관련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이상한 파일이 보였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신문 스크랩이 나왔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도현 회장 부인 급작스런 사망, 원인 불명.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어요. 도연의 전 부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고인은 평소 건강했으나 최근 들어 기억력 감퇴와 무기력증을 호소했다고 전해진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고 치료 중이었다고 밝혔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제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더 뒤져보니 다른 서류들이 나왔어요. 손글씨로 적힌 노트였는데 제목이 기억 억제 실험 일지였습니다. 도연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리면서 펼쳐봤습니다. 1일차 피실험자 어에게 호남 약초차 투여. 30분 후 졸음 증상 확인. 2일차 단기 기억 혼란 시작. 3일차 전날 기억 완전 소실. 읽으면서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게 뭐죠? 노트를 더 넘겨보니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4일차 감정 반응 현저히 둔화. 웃음이나 분노 표현 거의 사라짐. 30일차 자아 의식 혼란 심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함. 이건 실험이었어요. 도연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피실험자 O가 누구일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 피실험자 A 사망. 실험 종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피실험자 O는 도연의 전 부인이었어요. 그가 부인을 죽인 거였습니다. 약초차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먹여서 기억을 지우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거죠. 다른 노트도 있었어요. 새로운 제목이 보였습니다. 피실험자 비관찰일지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지연 60세, 재혼 후 실험 시작.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1일차 피실험자 비약초차 투여 시작. 수능도 양호. 5일차 단기 기억력 감퇴 시작.
11차 외부 연락 차단 완료.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재혼도, 사랑 고백도, 배려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실험 대상이었어요. 실험용 쥐처럼 우리에 갇혀서 매일 독을 먹고 있었던 거죠. 전 부인도 나처럼 차를 마시다가 기억을 잃고 죽었구나.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컸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싶었거든요.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급히 노트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집무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도연과 마주쳤어요. 어디 다녀왔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제가 뭔가 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차나 한 잔 드시죠. 다시 그 차였어요. 이제 그 차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를 죽이는 독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들킨다면 더 위험해질 거였거든요. 차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입에 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안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면 온몸이 긴장됐어요.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들키면 더 위험해질 거였거든요. 저녁이 되어 도연이 차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좀 진한 걸로 우렸어요. 몸에 더 좋을 거예요. 그의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이제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알았거든요. 고마워요. 차를 받으며 웃어 보였어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연기하고 있었지? 평생 솔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목숨을 위해 거짓 웃음을 지어야 했어요. 차를 입에 머금었다가 도연이 다른 곳을 볼 때 냅킨에 뱉었습니다. 쓰고 텁텁한 맛이 입안에 남았어요. 그러고는 맛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작은 카메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 모서리, 복도 천장, 심지어 침실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곳을 다 볼 수는 없을 거였습니다. 화장실이 가장 안전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화장실까지는 감시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거기서 차를 뱉고 입을 헹궜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연기 연습을 했어요. 자연스러운 미소, 무기력한 표정, 멍한 눈빛까지요. 며칠 후 영숙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사모님,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심장이 뛰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예전보다 정신이 맑아 보여요. 차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영숙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도 공범이었구나.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컨디션이 좋은 날인가 봐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경계했습니다.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 물어보는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이 뭔가 말했나 보죠. 그냥 쉬었어요. 책도 좀 보고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도연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저를 해부하려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 요즘 좀 이상해요. 그가 제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반응이 빨라요. 차 효과가 약해진 건가? 등골이 서늘했어요. 들킨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똑같은데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도연이 제 주위를 돌며 말했어요.
눈빛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혹시 차를 제대로 안 마신 건 아니죠? 매일 다 마셨어요. 맛있어서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나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하게 됐을까요? 그때 도연이 갑자기 소름 끼치는 말을 했어요. 지연 씨, 잊지 마세요. 넌 내 연구 대상이야. 평소에 정중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연구 대상이요? 일부러 멍한 척 물어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구 대상이라니요. 저를 사람으로도 안 보는 거네요. 아, 미안해요. 말실수였어요. 도연이 다시 가면을 썼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당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본 모습을 봤거든요. 저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실험을 하는 연구자였습니다. 제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데이터만 얻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얼마나 더 연기를 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지옥에서 버텨야 할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또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텨야 해요. 그를 속여야 합니다. 제가 아직 그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이제 이 집에서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3주째 연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가 올까요? 이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영숙이 나가서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사모님 따님이 오셨어요. 나영이었습니다. 제 딸이 왔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반가우면서도 걱정됐어요. 나영이 제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영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얼굴색도 안 좋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걱정 마. 웃으며 말했지만 나영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딸은 역시 엄마를 잘 아는 거죠.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아, 나영 씨 오셨네요. 어머님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제가 급히 말했어요. 하지만 나영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가끔 피곤해하세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제게 눈짓을 했어요.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나영과 단둘이 있고 싶었는데 도연이 계속 옆에 있었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하니 나영도 따라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나영이 속삭였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뭔가 이상해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영까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나영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그때 용기가 났어요. 가방에서 차봉지를 꺼내서 나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한번 봐줄래? 매일 마시는 건데 뭔지 모르겠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영이 봉지를 받아보더니 냄새를 맡았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이거 뭐예요? 그리고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거실로 갔어요. 도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오래 계실 건가요? 암암리에 빨리 가라는 뜻이었어요. 네, 곧 갈게요. 나영이 대답했지만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건강 챙기시고. 나영이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더욱 예민해졌어요. 나영 씨가 뭐라고 했나요? 계속 물어봤지만 그냥 안부 인사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도연이 없을 때 영숙이 전화를 받고 저에게 줬습니다. 엄마, 그거 성분 분석해 봤어요. 나영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뭐라고 나왔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이건 약이 아니에요. 통제 수단이에요. 기억을 억제하고 의식을 흐리게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나영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어떡하지? 제가 물었을 때 나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더 이상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도움을 구할게요. 여성단체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엄마가 더 위험해요. 곧 구조할 방법을 찾을게요. 조금만 더 버텨요. 나영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딸이 나를 알아봐 줬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영과 함께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나영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내일 오후 2시에 경찰이 올 거예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그때까지만 버텨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나는 날이 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도연이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오후 평소처럼 연기를 했어요. 도연은 집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영숙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50분이었어요. 곧 경찰이 올 거였죠. 정확히 이 시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숙이 나가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경찰이에요라고 외쳤어요. 도연이 급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경찰이 왜 여기를? 민도현 씨 맞으십니까? 경찰관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부인 학대 및 약물 투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나영이 나타났어요. 뒤따라 여성단체 상담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나영이 제게 달려와서 안아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경찰이 도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 성분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집무실에서 발견된 실험 노트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도연이 제게 소리쳤어요. 지연 씨,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저를 실험용 쥐로 봤잖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부인도 당신이 죽인 거죠. 도연이 끌려나가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내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혼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나영과 함께 여성 쉼터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자유로웠어요.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 있고 전화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었어요. 몸에서 약물이 빠지면서 두통과 어지러움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 계속 곁에 있어줬어요.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요. 한 달 후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기억도 서서히 돌아왔고 감정도 되살아났어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작은 국악교실을 다시 열었어요. 처음에는 학생이 3명뿐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야금을 튕기며 노래를 가르치는 제 모습이 예전 같았어요. 어느 날 새로운 학생이 왔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는데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국악을 배우고 싶어서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제가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그 여성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영과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 엄마 같아요. 나영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나영아, 고마워. 너 때문에 살았어. 제가 말하자 나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능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 다시는 누구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갇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윤지연으로 당당하게 살겠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아름다웠습니다.